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날이 뭐냐면은 내가 주말마다 한 번씩 좀 장기간 일을 해야 되나? 뭐 조금 며칠이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긴 시간을 올릴 때 영상을 올리는 거는 상당히 잘 맞지요. 뭐 거의 다 맞다고 보시도 무방합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다 맞습니다. 나도 일주일, 이주일 지난 것 들어보면은 뭐 상당히 정확해서 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잘 맞춥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도 감안해가지고 참고하시면은 주중에 올리는 것보다 이 주말에 심혈을 기울여서 올리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내가 저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광고가 상당히 귀찮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내가 광고 수입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 광고 수익 같으면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모아야 한 $100 정도 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 수입은 못 받은 지도 한 1년이 넘었고 1년쯤 된 것 같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있어야 광고 수입을 한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대로 쭉 간다면은 또 한 1, 2년 더 있다가 또 받겠지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맞습니다. 따라서 내가 굳이 광고를 앞에다가 중간에다 넣어가지고 불편하게 내 채널을 갖다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다들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뭐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광고와 중간 광고를 내가 의도적으로 어제부터 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또 이 조회수가 많아져 가지고 광고 수입이 많이 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집어넣어야 되겠지만은 뭐 별로 대도 안 하는데, 그리고 내 영상은 초짜들이 보는 영상도 아니고 뭐 상당히 실력 되시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굳이 뭐 귀찮게 안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엊그제 화요일 날 바닥을 치고 수목금 올랐습니다. 이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는데 특히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샀지요. 보시면은 어, 1월 4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2,600억, 5천억, 3천억 이렇게 1조를 샀습니다. 1월 3일 날 화요일 같은 경우는 883억을 샀으니까 약 1,000억 가까이 샀지요. 그리고 1월 2일 날 1월 2일 날 떨어질 때도 뭐 사기는 샀는데 53억밖에 안 샀습니다. 이날 의미가 뭔가 하면은 마이너스였다가 나중에 플러스로 돌렸다는데 의의가 있고, 1월 3일 날도 장중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그러니까 처음에 장중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꼬리를 길게 달았다. 그래서 어 조금 뭔가 이상했는데, 왜 수요일 날 반대 매매가 튀어나올 게 확실했기 때문에, 많은 반대 매매 튀어나올 확실했기 때문에 좀 이상했는데 결국 반대 매매가 튀어나오고 좀 더 내려가길래 이 저점을 깨고 올라올 건지 아니면 깨지 않고 올라올 건지 좀 애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하락을 하다가 뭐 올라갔거든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금액은 많이 안 샀습니다. 2,600억. 그 다음날 갭 상승시켜 가지고 도지를 만들면서 5천억이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틀 동안, 좀 길게 잡아 3일 동안 이 산 게 8,500억 정도 샀지요. 8,500억.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요 3일 동안 8,500억. 그리고 어제까지 합치면은 좀 더 샀지요. 1조가 넘게 산 겁니다, 외국인이. 그에 반해서 개인들은 거의 1조 가까이 팔았지요.
뭐 요금에도 8천억, 9천억, 1조가 넘네요. 어쨌거나 개인들이 판 걸 갖다 이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왜 받아 먹었냐? 연말에 연초에 이때쯤 해가지고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그 뭐냐 저게 그 증거금률이 다운된다고 뉴스에 놓으면서 내 같은 개미들이 130% 증거금률 맞춰놨던 사람들이 140% 맞추려고 내다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다 판다고 팔았지만은 그제까지 이날 어제 말고 그제까지는 거의 풀로 갖고 있었지요. 풀로 갖고 있는 전체 금액이 줄인다고 줄여도 뭐 비슷했습니다. 뭐 현금을 줄이면은 신용으로 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다고 팔았는데 현금으로 산 부분들이 뭐 슈팅이 나온 것들이 있어서 팔다 보니까 또 내가 원하는 종목들이 내려가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지요. 그래서 그제까지는 뭐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고 어제 한 30% 넘게 팔았습니다. 아직도 가진 거에 한 70% 이상 더 팔아야 됩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 겁니다. 팔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등락을 보게 되면은 뭐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뭐 예전 상한가 15% 이상을 보면은 10개 정도 되지요. 10개 정도 됩니다. 근데 하락률을 보게 되면은 뭐 최고가 10% 정도가 두 개 있고 나머지 다 한 자리 숫자죠. 그래서 지금 이 세력들이 국내 세력들이 그 작전 세력이죠. 세력들이 일단 상방으로 보고 있구나. 외국인도 이 한번 사기 시작하면은 쭉 사는 경우들이 많죠. 이 보시다시피 뻘겋지요. 한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뻘겋습니다. 요때 쭉 샀지요. 한 달 정도. 또 이때도 쭉 샀지요. 한 달 정도. 그래서 다시 사기 시작했는데 한번 살 때 그건 10조 가까이 만 7, 8조에서 10조 정도 사는 걸로 봐서 이번에도 그 정도 사지 않을까 이 정도 올라올 때 뭐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뭐 밑으로 또 내릴는지. 어쨌거나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데 조정을 거칠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파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적게 팔고도 밑으로 내릴 수 있거든요. 이거 밑으로 내릴 수 있는데 나는 이거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보고 그래 얘기를 하느냐? 추봉으로 볼 때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추세 상당히 중요하다 하고 했는데 이 추세를 턱걸이 했습니다. 이 추세 밑으로 떨어지면은 아직 하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추세를 뚫고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한 주 내리고 그 다음에 더 쭉 뺐다가 거의 볼린밴드 하단 가까이 갔다가 올렸거든요. 그 전에 보면은 요 추세를 갖다가 카페가 평행하게 터널을 만드니까 이 터널 막바지가 볼린밴드 상으로 하방으로 이제 과일권이 나왔지요. 하방으로 과일이 나오니까 보통 하방으로 과일이 나오면은 상방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세 하락장에서는 하방으로 나왔지만은 이 21선을 한 번도 못 뚫었거든요. 1년 반 동안 한 번도 못 뚫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뚫었거든요. 이번 11월 달에 뚫었습니다. 11월 달에 뚫고 나는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려나 했더니 역시 개인 고수들이 많아지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개인이 손질을 하게끔 깨고 다시 올리는 뭐 그런 흔들기를 사용합니다. 내 채널을 통해서도 고수들이 몇 명 탄생했지요. 고수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서 고수가 아니겠지요. 내 같은 사람은 고수가 아닙니다. 계속 돈을 못 버니까. 박사님 같은 경우는 고수죠. 계속 돈을 버니까. 고수가 아님에도 뭐 잘 맞추긴 맞추지요. 옛날부터 잘 맞췄습니다. 잘 맞췄는데 못 버는 이유 나는 알지요. 내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적지만 여러분들에게
돈을 못 벌면서 자꾸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신뢰가 좀 떨어지고, 그래도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나 신뢰를 그분들에게, 다른 엉뚱한 사람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구독자 중에서 내를 믿고 뭐 지금까지 내 영상을 보신 분들, 내가 그분들이 내 영상을 안 봐주면 나는 땡큐입니다. 이 주식 이 채널 없애버릴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 이래 영상을 올리고 1시간 안에 이 보는 분들이 한 10분 가량 계십니다. 뭐 내한테 제대로 뭐 얘기를 안 한 뭐 그런 구독자들이 한 샤이 구독자라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몇 분 계시고, 내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내가 모르는 분들도 뭐 댓글을 안 달면 내가 모르지요. 그런 분들도 뭐 한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해드리는 겁니다. 해드린다 하면 너무 건방질 수도 있는데 솔직히 해드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 고맙다고 저한테 뭐 통신비 보조해라고 좀 보내주시는 뭐 두 분은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본인들은 아시죠, 누군지. 자, 이 상황에서 이 주봉에서 특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추세 위로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댔는데, 일단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지금이 이 스토캐스틱 상의 이 침체 구간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침체 구간 왔다가 과열 구간 왔다가 침체 구간 왔다가 과열 구간 왔다가, 주봉으로 보면 거의 들어맞지요. 침체 구간 왔다가 과열 구간 왔다가, 이 과열까지는 못 갔지만은 침체 구간 왔다가 뚫었다가 또 침체 왔다가 올랐다가 침체 왔다가 올랐다가, 이 초기에는 이 뭐라 그러나 이 정말 조정 같이 보여가지고 잘 안 들어맞았지만은,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는 침체 구간과 올라가는 것들이 대충 맞지요. 21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여기는 기간 행보를 하면서 했고, 여기는 지수상으로 했고, 여기도 지수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는데,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외국인이 뭔가 찝찝하고 아직도 개인들이 살아남아 있다 생각하면은 더 흔들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ABC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올랐던 거에 비해서 내렸던 조정받는 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생각했다, 방금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 이 추세를 깨지 않고 끝이 난다면은 위쪽 방향이 맞습니다. 맞는데 강하게 올라갈 거냐 아니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외국인들 마음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서 완전히 올릴 만큼 뭐 물량을 매집하지는 못했거든요. 아직. 나는 물량을 최소한 30조 이상은 매집해야 뭐 대세 상승으로 올린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는 못했거든요. 이제 뭐 10조 정도 매집을 했으니까 최소한 30조 전후는 가야, 뭐 많이 사면은 50조, 60조도 사겠지요. 얼만큼 많이 사냐에 따라서 얼만큼 올라가냐가 결정되겠지만은, 일단 이걸로 올린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의 하락이지요. 여 꼭대기부터의 하락, 여기서부터 하락에 대한 조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정이면은 기본적으로는 50%인데 시장이 좀 약하면은 뭐 0.38이가 될 수도 있고, 0.38이 이나인이죠. 2,600 정도 됩니다. 2,590인데 뭐 좀 더 약하면은 뭐 2,500쯤 되는 요 라인, 4분의 3 라인인데 4분의 3 라인 이미 뚫었지요. 뚫었지만은 여기서도 정말 약하면은 요 정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시장을 갖다가 많이 떠나고 있다, 또한 많이 떠났다, 그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바닥이 더 남았다 하는데, 더 남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차 누차 여러 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주식의 바닥과 부동산의 바닥에는 갭이 있습니다. 주식은 내가 들었던 지식으로는 지금까지 6개월 선행한다 들었고, 부동산은 한 6개월에서 9개월 후행한다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주식도 뭐 9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 6개월 선행하고 부동산이 6개월 후행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가 바닥이 맞다면은 여기부터 1년 후에 경기 바닥이 올 겁니다. 1년 후에. 그러니까 1년 후면은 요때가 2022년 9월이니까 올해 9월 정도, 2023년 9월 정도에 경기 바닥이 오지 않을까. 빠르면은. 늦으면은 이쪽이 9개월 선행하고 저기 부동산 시장이 9개월 후행을 하면은 18개월이죠. 1년 반 있다가 바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 바닥이. 그러면은 경기 바닥이 언제냐? 2024년이 되겠죠. 2024년 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 봄이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뭐 내가 추측하는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경영학은 현재지만은 경제학은 과거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만드는 게 경제학이고 현재 진행되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학입니다. 그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 데이터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경제학의 이론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주기의 기간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올라갈 때 조정 다음 조정 없이 올라갔지요. 뭐 약간의 조정은 있었는데 이런 행보 기간 조정도 있었고 약간의 뭐 하락 조정도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게 크지만은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별로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내렸다가 별다른 조정 같은 조정 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간적으로는 아직 좀 짧다 올라가기에. 통상적으로 이 올라간 시기의 한 배 반에서 두 배는 최소한 돼야 된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상승 1파라 그러면은 상승 2파는 ABC 조정이 일반적인데 ABC 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A파가 되고 하락. 그 다음에 반등 B파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 뭐 있다고 본댔지 뭐 100%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다고 보는 이유는 여기서 매집을 많이 했다. 그 전에 매집은 페이크였다. 또 그 전에는 거의 팔았다. 사지 않았다. 팔았다. 그래서 페이크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페이크라기보다는 여기서 산 걸 갖다가 올려놓고 재차 내려올 때 많이 팔면은 이게 A파, 그 다음에 반등 B파, 그 다음에 하락 C파가 발생이 되는데 C파의 형태는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코스닥 쪽에서는 그 뭐 등비 하락 같은 이상한 그 이론들이 파동 이론들이 나오는데 이 원래는 등비 하락이 없습니다. 지그재그 파동이나 플랫 파동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플랫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플랫 파동 형태는 어찌 되느냐? 뭐 깔끔하게 ABC로 끝이 날 거냐? 아니면은 좀 지저분하게 ABCDE 또는 수렴 형태의 파동이 일어날 것이냐? 그러다가 연결 파동까지 나올 것이냐?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할지 지수 조정을 할지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수 조정을 하게 되면 짧은 기간에 조정이 끝이 나거든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뭐 좋지요. 짧은 기간에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사태처럼 짧은 기간에 지수 조정하고 올라오게 되면은 강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파생을 하는 우리는 짧게 내려가도 좋고 짧게 올라오도 좋거든요. 방향을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크기를 맞추면 되니까. 근데 주식하는 사람은 크게 떨어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습니다. 왜? 주식하는 분들도 이격과대 기법을 이용하면은 내가 추천해드린 이격과대 기법을 이용하면은 짧은 기간에 내려올 때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더 많이 벌 수 있겠지요.
따라서 나는 지수 이 조정이 이 지금 하락의 조정이 기간 조정보다는 지수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은 지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고 뭐 내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경기가 나쁘다 하니까 올라가죠. 또 올라간다 하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니 그렇거든요. 왜? 외국인이 사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메이저 세력이죠. 세계적인 메이저 세력이 사야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세계적인 메이저 세력은 언제 사냐? 가장 쌀 때 삽니다. 쌀 때. 경주 최부자는 쌀 때 땅을 매입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그런 양심적인 국민을 위하는, 백성을 위하는 부자가 아니고 글로벌리스트는 아주 탐욕적인 부자입니다. 아주 탐욕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쌀 때 또는 가장 싸게 만들어서 삽니다. 만들어서. 걔네들은 만들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의도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누구한테 얼마나 많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한 번씩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도저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래도 그 자금을 운용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나름대로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나름대로 인간 지표로 삼아도 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코스피가 이 추세를 뚫었지요. 그러면 우리 또 많이 하는 코스닥을 한번 봅시다. 코스닥은 아직 못 뚫었네요. 그래서 코스닥도 같이 뚫어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봉이니까 일봉은 종가 위주로 추세선을 긋지만은 주봉은 꼭대기 위주로 추세를 긋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멀었지요. 이 추세를 못 뚫고 있고 21선도 못 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결국 코스닥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코스닥이 내려가면은 코스피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요. 뭐 둘이서 거의 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사면은 버는 경우들이 좀 있지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주봉상의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가 나오면 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보면은 코스닥이 좀 돈 벌기 수월하다. 그리고 물렸을 때 팔 수 있는 기회도 준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매수법은 주로 이제 이 시총이 작은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코스피 종목에 내 기법을 갖다가 매매 기법을 쓰지 마시고 코스닥 쪽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뭐 코스피 중에서도 시총이 작은 거는 또 작전 세력들이 들어가 있고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는 코스피 종목들은 코스닥과 비슷한 움직임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대한전선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방금 말한 대로 대한전선을 보게 되면은 움직임 자체가 뭐 굉장히 별로 없지요.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별 재미가 없다. 내리가더라도 슈팅이 잘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슈팅이 나와봐야 정말 작다. 정말 작은 슈팅이 나온다. 그래서 정말 재미없다. 근데 뭐 인터넷에서 하도 좋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확인차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건데 인터넷에서 뭐 잘한다는 사람들이 뭐 추천하고 하는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박사님 탓이 있겠지요. 이 유튜브 상에 유료 채널에서 가르쳐 줄 만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박사님이 먼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인터넷의 생태계를 완전 바꿔버렸죠.
유료 세상에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거의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채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웬만한 그 실력자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박사님 것만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채널 가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박사님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박사님 것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와 있었던 또 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영상만 가지고도 상당한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박사님이 정말 중요시하는 기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뜻 하나하나를 잘 새겨 들으면은 옛날에 봤던 영상을 또 기억하면은 그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버릇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코스피 200을 보더라도 코스피 200도 추세를 뚫었지요. 추세를 뚫었고 요 추세를 갖다가 확실하게 주봉에서 뚫었습니다. 21선 아직 못 뚫었지만 확실하게 뚫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 추세를 갖다 깨지 않으면은 확실한 상방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업 차트에서 선물을 보더라도 선물 추세도 볼게요. 선물 추세를 보게 되면은 더 빨리 뚫었죠. 자, 이렇게 뚫는 순간에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먹게 되죠. 똑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이쪽 추세를 꺼도 마찬가지죠. 이쪽 추세를 꺼 보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죠. 내가 아까 전에 좀 전에 코스피에서 끈 거와 같은 각도의 이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은 밑에를 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면은 기회가 되는 거죠. 언더슈팅이 나올 때 분할 매수, 이격가대죠. 이격가대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이 누굽니까?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테카 아다카시 아닙니까? 일본의 코테카 아다카시. 일명 BNF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추세도 중요한 게 보면은 이 추세를 뚫고 올라와서 그 다음날 지지를 받았지요. 추세에. 지지를 받고 올랐습니다. 이 추세를 보더라도 뚫고 내려가서 그 다음날 이 저점 지지를 받았지요. 이렇게 추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세도 중요하고 이평선도 중요하고 볼린저 밴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내 채널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고수가 탄생하는데 고수가 많이 탄생할수록 시장이 어려워집니다. 왜? 이 메이저 세력들도 유튜브를 보거든요. 인터넷 세상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대해 공격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파동을 보는 사람이 많으면은 파동을 깨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파동이 잘 안 들어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놓은 게 박사님은 지게파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지게파동이 요번에 나왔다. 잘 안 나오는데 나왔다. 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점이 바닥점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했고 내가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해가 올라갔잖아요. 틀렸습니까? 맞았잖아요. 내가 본 것과 나의 인간지표와 거기다가 박사님까지도 얘기를 했지요. 삼박자가 다 들어맞은 거죠. 삼박자가 다 들어맞으면 확률이 더 높아지죠. 내 확률만 해도 상당히 높은데 거기다가 인간지표의 확률과 박사님까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슈팅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베팅할 줄 모르면은 그건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죠. 이거를 보고만 있었다. 사실은 주식 관둬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또 나는 확실한 게 좋다. 나는 무릎에 사서 어깨 정도에 팔 거다. 또는 무릎 위에 사가지고 허리 정도 사서 가슴에 팔 거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뭘 하든 간에 돈을 벌면은
잘하는 겁니다. 돈을 벌면은 잘하는 거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봤으니까 이제 외국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 시장. 자, 다우를 보게 되면은 모든 이평선 5일, 10일, 21선이죠. 좀 크게 볼까요? 뭐 이 작은 걸로 일단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다우 나스닥은 20일 아직 못 뚫었지만은 장대 양봉이 나왔죠. S&P 500도 5일, 10일, 21선 다 뚫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5일, 10일, 21선 다 뚫었습니다. 유럽 쪽을 보게 되면 5일, 10일, 21선을 다 뚫고 역사적인 고점을 가려고, 뭐 역사적인 고점까지는 아니고 작년 고점을 돌파하려고 뭐 시도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랐다가 빠지면은 이 뭔지 모르겠는데 유로스톡스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빠지면은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많이 빠질 가능성. 많이 올랐다가 내려갈수록 더 많이 빠집니다. 프랑스는 지금 월봉인데 프랑스가 이거 못 뚫고 올라가면은 많이 빠지고, 뚫고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기 때문에 다음 조정 파동이 들어옵니다. 그 조정 파동의 깊이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도 할 거지만은 하락도 할 거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파동이 놓을 건데, 마지막 파동이 나왔는지 놓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이러스 사태에서 시작한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올라가는 게 마지막 파동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알 수 있겠죠. 마지막 파동인지 아니면은 마지막 파동이 이미 나왔고 내려가는 건지. 근데 이 형태상으로 볼 때는 이게 1파고 2파고 여기 3파, 그 다음에 여기 4파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인지 끝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볼 때는 끝이 난 것 같이 보이는데, 끝이 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한번 누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산업이 한번 바뀌기 전에 누르는 것 치고는 좀 약하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져서 이게 바닥인 건지, 올랐다가 내려오면 쌍바닥을 칠 건지,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건지, 뭐 그까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뒤에 일이니까 좀 더 뒤에 판단하기라고. 지금 당장은 선물로 추세를 뚫었으니까 좀 더 갈 건데, 조정을 받고 더 갈 건지 더 갔다가 조정을 받고 갈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코스피 100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중인데, 자, 외국장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외국장은 중요한 게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유로스톡스, 뭐 일본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먼저 나와 있네요. 이 개수가 이 주봉인데, 여기가 2020년도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여기가 꼭대기가 2021년 1월이죠. 우리나라는 요 뒤에 꼭대기 왔는데, 그래서 여기가 미국처럼 꼭대기일까 아니면 D가 꼭대기일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꼭대기죠. 삼성전자도 여기가 꼭대기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그전에 꼭대기였죠. 그전이 아니고 2021년도 11월 달이 꼭대기네요. 꼭대기가 우리는 6월 달이 꼭대기였는데, 우리보다 한 5개월 정도 더 올랐다가 꼭대기를 치고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 내려오는 것도 뭐 바닥을 찍은 건지 뭐 좀 더 올라가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거의 뭐 바닥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올랐다가 재차 내려오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엔딩 파동처럼 보이는데 엔딩 파동이 맞는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요. 엔딩 파동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엔딩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리딩 파동이 나오는데, 엔딩 파동과 리딩 파동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내 사부님 정도 돼야 구분하는데 나도 정확하게 아직 구분을 못합니다. 이 개념을 접한 지가 건 한 10수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알아내고 있지를 못하니까 나도 좀 한심하긴 한심하죠. 자, 그리고 다음은 다우를 보겠습니다. 다우를 보게 되면은 다우가 이렇게 올랐다가 2022년 1월 달에 다우는 꼭대기를 쳤네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니까 우량주, 과거에는 우량주 20개를 다우로 구성했는데 요즘은 30개를 다우로 구성합니다. 우량주 30개를 다우로 구성한 다우 지수를 보니까 이래 올랐다가 내렸는데 그 조정이 상당히 얕은 조정이다 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래 보게 되면은 여기가 50% 라인이죠. 50% 라인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얕은 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우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 거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최고 우량주 30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우 지수로 볼 때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저점이 깨지고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나무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도 거기 휩쓸리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휩쓸리기 싫어서. 올라가는 거가 지금 끝이 난 건지 지금 올라가는 게 뚫고 올라갈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기서 내려오고 이 조정 반응이 끝이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바닥이면은 상승 1파, 다음에 조정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가 나올 때 이 고점을 뚫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바닥이었다. 바닥에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진행이 될 건데 이 조정 파동은 이 저점을 뚫는 파동이 나올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가장 좋은 거는 이거를 뚫는 지수 조정이 나왔다가 깊은 지수 조정이 나왔다가 탕 튀어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지금 연준에 하는 형태를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오히려 얕은 조정 후에 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스닥이 아니고 사실은 S&P 500입니다. 미국의 우량 주식 500개를 가지고 만든 S&P 500이 중요하거든요. S&P 500으로 볼 때 한번 봅시다. S&P 500으로 딱 보면은 여기는 딱 50% 라인의 지지를 받았네요. 참 재밌죠. 이렇게 꺼보면은 지지를 딱 50% 라인의 지지를 받고 지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 50%가 깨질지 안 깨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0%까지는 기본적인 조정이고 50%는 얕은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질지 아니면 더 떨어지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 역별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주봉으로 볼 때는 정별에서 역별 초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여기가 60일 라인이 120일 라인을 뚫고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만간에 뚫고 내려올 거는 같은데 완전한 역별로 갈 가능성은 글쎄요. 완전 역별로 간다면 이 60일이 요 240일, 얘는 200일로 꺼놨을 건데 200일 라인까지도 뚫어야 되는데 자 200일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뚫어야 되는데 뚫을까? 그리고 120일 라인 이 라인이 이 200일 라인을 뚫어야 되는데 원래는 240일입니다. 라인을 뚫어야 되는데 그래 뚫으려면은 장기 침체가 나와야 됩니다. 장기 침체. 지금부터 1년 가지고도 안 되고 1년보다 더 긴 세월을 갖다가 하락을 해야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 사태 같은 깊은 하락이 티 나와야 역별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식보다 한참 후행을 하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하는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을 사겠다 하는 사람도 주식 바닥을 치고 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최소한 있다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투매 나옵니다. 투매. 우리나라 아직 투매 안 나왔습니다. 투매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필라델피아를 봤으니까 나스닥을 안 봤나? 나스닥도 본 것 같은데 안 봤나? 자, 이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은 한번 꺼 보겠습니다. 뭐 나도 이 주봉을 갖다가 이래 보는 건 처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요. 자, 나스닥은 보통 기술주죠. 기술주다 보니까 좀 깊은 조정이 들어왔네요. 절반이 넘었고 0.382도 넘었습니다. 0.382를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깊은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618이죠. 여기서 0.618을 뚫었습니다. 이게 4분의 3 라인인데 이 4분의 3 라인까지 내려올지 안 올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떠드니까 이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모금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을 다 봤으니까 자, 유럽 주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럽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유로스톡스 50이죠. 유로스톡스 50은 여기 바닥을 찍은 것 같이요.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바이러스 사태가 유럽도 마찬가지로 바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1파, 2파, 3파, 4파 조정이 아닌 게 확실하지는 않는데 통상적으로 이 4파가 3파와 이 1파와 잘 물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물렸습니다. 물려서 이 밑에가 뭐 작은 1파, 2파, 3파, 4파. 내가 볼 때는 1파, 2파, 3파, 4파인 것 같은데 4파인 것 같습니다. 5파가 이거 뚫는 5파가 나올지 쌍봉을 치는 5파가 나올지 미달의 5파가 나올지 미달파도 있습니다. 5파가 미달파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올라가는 게 강력한 거 보니까 아마 이걸 뚫고 올라가는 마지막 파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산업이 바뀌고 있다 그랬죠. 산업이 바뀔 때 재차 큰 하락이 나옵니다. 그 하락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로 크게 가겠죠. 우리 그 2000년도에 IT 버블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산업이 바뀔 때 그래 간다는 거를. 근데 그거는 가짜였지요. 가짜. 이제는 바뀌는 산업은 진짜가 나올 겁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택시가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도로에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공중에 비행기처럼 비행 항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그런 택시가 나올 때, 그때는 정말 산업이 바뀐 게 맞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여행을 하게 될 때, 일반인들도 우주여행을 하게 될 때,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주여행을 하는데 뭐 1조를 내고 뭐 이런 큰 부자 말고 뭐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조 수백조 부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1조라든지 1000억이라든지 내고 우주여행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뭐 그런 사람들 돈 내고 우주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보통 사람이라긴 못하지만은 그래도 외국에 나가고 할 자유자재로 외국에 나가도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부자들이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뭐 곧 도래하지 않을까. 10년, 20년, 뭐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면 산업이 완전 바뀐 거죠. 우주 산업이 되는 겁니다. 우주군을 갖다가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창설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했겠습니까? 미국을 조정하는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도 하나의 꼭두각시라는 거 우리 다 봤지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하나의 꼭두각시였지요. 트럼프가 우주군을 창설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어떤 세력이 우주군을 창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음모론이 아니고 흐름의 자체가 돈이 정치를 지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걸 굳게 믿었는데 경제가 정치를 지배한다고 믿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미국처럼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유로스톡스도 이래 보다 보니까 중요한 라인이 하나 생겼네요.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이 라인이. 여기서 한번 걸렸죠. 내려오다가 지지받았죠. 이 시가, 종가 막 걸려있죠. 고가 걸려있죠.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저항대를 뚫고 위쪽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유로스톡스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주봉으로 볼 때. 이것 뚫고 올라가면은 등비 하락 개념으로 올려도 됩니다. 이것 뚫고 올라가면은 요것 뚫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정말로 뚫을지 안 뚫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중요한 3대 국가들 있죠.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뚫었네요. 프랑스가 뚫었고 다음은 독일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독일이 아직 못 뚫었네요.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영국이 뚫었네요.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피했죠. 탈피가 유럽 스톡스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조금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늦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 유럽장을 보니까 위쪽 방향이라는 느낌이 들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하고 관련이 많은 중국하고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하고 연계도 많이 되어 있고 중국하고 연계도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한 두세 번 털렸고 우리나라는 미국인데 한 번 털렸지요. 한 번 털렸고 또 조만간에 털릴 겁니다. 털리도 우리나라는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김영삼 같이 멍청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자산을 다 털어먹는 그런 짓을 하는 대통령이 앞으로는 안 나오겠지요. 그리고 김대중이 같이 이 우리나라 자산을 외국으로 다 팔아먹는 이런 매국노 같은 대통령도 앞으로 안 나오겠지요. 거기에 비하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애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에 비하면은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애국자입니다. 노무현을 그리 싫어했는데 세월 지나서 판단을 해보니까 판단이 좀 바뀌더라고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주 김영삼이나 김대중만큼의 매국노는 아닌데 그래도 참 마음에 안 드는 문재인인데 문재인을 갖다가 지지하는 세력들이 내 주위에도 있어가지고 지지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나 정신이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니까 문재인도 나름대로 잘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중에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김영삼이나 김대중만큼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판단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바뀌기도 하니까 조금 더 유보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이 주식 얘기하면서 왜 자꾸 경제 얘기를 하느냐. 경제가 상당히 정치를 얘기를 하느냐. 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는 너무 커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윤석열은
공직자 출신이죠. 공직자 출신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없었지요. 뭐 박정희 대통령 말고는 없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그것도 소외받던 검찰 공무원이 문재인 덕에 대통령까지 갔습니다. 또 한 명 더 있죠. 문재인의 문심을 읽은 추미애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문재인의 1등 공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의 1등 공신이 대통령의 1등 공신이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과 추미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추미애가 손발의 역할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에서는 뭐 누가 힘을 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사람이 가장 큰 공로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꼭대기를 이렇게 보면은 꼭대기와 이 바이러스 사태 이때를 딱 보면은 자, 여기가 50% 라인이고 여기가 0.618 라인이고 4분의 3 라인 4분의 3 라인 이하로 떨어졌지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올랐다가 거의 쌍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쌍바닥으로 끝이 난 건지 쓰리바닥을 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너무 떨어지니까 제로 코로나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꿨지요. 공산당은 뭐 대단합니다. 왜?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저는 어느 성에서 누가 코로나 감염자가 안 나오냐 경쟁에서 이제는 누가 많이 코로나 걸리나 경쟁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옛날에도 모대통 시절입니까? 그 참새가 먹는 곡식이 너무 많다고 참새를 다 잡아 죽이니까 그 다음 해에 풍년이 들었냐? 아주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벌레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곡식을 다 갉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족속들이죠. 공산당은. 유물론자들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거지요.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더라도 중국이 일단 위로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중국 경제가 망하기 직전인데 그래도 위로 올라갈다는 얘기는 글로벌리스트들이 해먹을 거리가 중국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70년대 하고 90년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70년대하고 2000년대인가? 90년대일 것 같은데 70년대, 90년대 두 번에 걸쳐서 금융기법으로 미국에 털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양털깎기라고 하던데 요즘은 내가 과거에 공부할 때 그런 금융기법에 의해서 틀린 걸 갖다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서 봤습니다. 뭐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뭐 나는 전공서적만 공부한 게 아니고 전공서적 말고 다른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나는 미래를 갖다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통일 이후 세계도 궁금해가지고 독일 통일 이후를 갖다가 뭐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서적들은 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일 이후도 상당히 궁금한데 통일 이후 세계가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보고 들은 게 좀 적습니다. 대신에 나름대로 예측하는 사람 얘기는 조금 들은 게 있는데 나도 나름대로 예측해 보면은 뭐 비슷한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다음에 항생 홍콩 지수. 홍콩은 바이러스 사태보다 더 떨어졌지요. 자, 이때가 바이러스 사태인데 이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왜? 중국이 홍콩을 중국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떨어졌고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반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를 갖다가 뚫었지요. 이 추세를 뚫었으니까 이 추세를 또 본다면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올라가더라도 가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정별로 돼 가지고 위로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이 주봉상에서 듭니다. 항생입니다. 일봉상으로도 보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가일권으로 들어섰는데 조정을 어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행보하면서 얕은 조정을 하면서 받을지. 자, 어차피 이게 만약에 꼭대기다. 뭐 아직 꼭대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과열권이면은 일봉상으로는 꼭대기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꼭대기가 일 거라고 전제를 합시다. 일단 알 수가 없으니까 전제를 하면은 아마 얕은 조정, 모든 이평선을 다 뚫었으니까 얕은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50% 라인이 여기죠. 그러면 얕은 조정은 50% 이상 0.618이나 4분의 3 조정이 있겠죠. 이 4분의 3 조정쯤에 뭐 5일선, 10일선, 21선이 정별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홍콩 항생지수는 완전 정별이 됐거든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01선, 241선 다 이 정별로 딱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정별화 됐구나. 그래서 바닥을 찍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바닥을 찍은 게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바이러스 사태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 시장을 살피보다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도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더 내린다 하더라도 그 바닥보다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들이 흔들기로서 내리는 거지 진짜로 내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가짜로 내리는 거다. 만약에 그 뚫고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로서 정말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지금은 그래 생각하지만 그때 가서 외국인들이 대놓고 팔면은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항상 염려하는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든지 세계 대공황이 생긴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전쟁이 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가 그래 말했지 않았냐. 나는 전제를 항상 깔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까지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 동경지수는 조금 일봉상으로 볼 때 좀 뭐가 어려워 보이죠. 난해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일본 동경지수보다 좀 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일본 동경지수가 아니라 니케이 지수보다 좀 더 중립적인 있는 일본 동경지수도 니케이와 비슷합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상인가? CCI 상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CCI 상에서는.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아직 뭐 바닥 침체 구간 신호가 안 나왔는데 이 CCI 쪽에서는 뭐 바닥 신호가 나왔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경지수는. 니케이 지수는 뭐 지금 바닥권인데 뭐 더 떨어질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도. 그래서 좀 더 크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쭉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어떤 개념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뭐 이런 조정 패턴은 참 복잡하거든요.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조정 후에 5파가 시작되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상승이 끝이 난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4파 조정 중인 건지, 이거조차도 좀 불명확해 보입니다. 일본이 과거에 뭐 거의 4만 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지요. 근데 이번에 거의 3만 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물론 돈을 많이 풀을 수도 있겠죠. 지금 뭐 91년 이전에는 그 차트가 없는데 그 전에 3만 포인트 가까이 갔습니다. 내가 전에 그 내 핸드폰 바닥에다가 그 일본 차트를 깔아놨었는데 그거 보면은 3만 9천 얼마 이래 간 적이 있습니다. 4만 좀 안 되게 갔거든요. 그 뒤에 3만 6천 나와 있다가 요즘은
제일 꼭대기가 뭐 여기 뭐 2만 몇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뭐 과거권을 잘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대략 한 30년 정도만 제공하는데 나는 이 정권에서 한 50년 정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발 업체 중에서 한 50년치 정도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돈이 있어 가지고 정권회사를 차린다면은 나는 한 50년치 정도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처럼 많은 이 주식 인구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키움증권이 ATS를 잘 만들어 가지고 많은 그 개인 매매자, 주식 매매자들을 흡수했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차트들도 30년이 아니고 50년 정도를 제공하게 되면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월봉상으로 볼 때 많이 올랐고 보조지표를 한번 볼까요? 보리지밴드를 볼까? 보리지밴드 하단에 나왔으니까 이제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다. 스토캐스틱이나 CCI로 볼 때 거의 뭐 이 바닥권에 있는데 뭐 조만간에 돌릴 수 있다. 월봉상으로 조만간이라 그러면은 월봉이 몇 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좀 더 중립적인 이 동경지수를 보게 되면은 동경지수가 어디 갔나? 동경지수를 보게 되면은 동경지수도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거의 바닥권에 가깝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더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래 훑어보니까 홍콩 시장이 바닥을 치고 위로 가고 있구나. 전 세계에서 강력한 리딩 국가 중에 하나구나, 리딩 국가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유럽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미국은 다우가 강하게 올라가고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한 나스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많이 빠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뭐 분석하는 사람 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볼 시간도 없고 눈 건강도 그 정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뭐 영어 실력은 조금 못해도 번역기로 돌리면은 대충 알 수 있죠. 내용은 뭐 원서를 읽는 것만큼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대략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가 뭐 100%는 아니지만은 대략 뭐 한 전문 용어들은 한 8, 90% 정도는 뭐 옳게 번역을 합니다. 그거는 이 문법에 맞게 이 기재를 하게 되면은 거의 정확히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 언어들은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그리고 뭐 빈정되는 말이라든지 욕하는 말이라든지 돌려서 까면은 그걸 갖다가 구글 번역기가 번역해내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따라서 전문 서적, 전문 용어들을 위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경제학적인 평론이라든지 관점은 거의 정확하게 번역을 하니까 뭐 굳이 원하는 사람은 그 번역기를 돌리거나 번역이 되는 AI로 번역이 되는 그런 포털을 사용하시면은 뭐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막 간혹 뭐 궁금할 때는 뭐 번역해서 보기도 하는데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가능하면은 뭐 잘 안 봅니다. 자, 오늘 뭐 1시간 동안 내 나름대로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과 같이 훑어봤습니다. 자,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은 우리 코스피,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얼만큼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뭐 곁다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면 따라가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좀 팔았네요. 왜? 좀 의외입니다. 내가 코스닥을 잘 안 보는데 코스닥을 좀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그 조금 이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추세도 꺾고 올라오는 데 비해서 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많이 약한 이유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코스닥이 요 정도고 코스피는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온 것 같지요. 코스피 200은 좀 더 그렇고 코스피 200은 아예 21선을 건드렸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하겠죠. 뭐 그 사이 까먹었는데 선물은 21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선물이 가장 빠르니까 위쪽 방향으로 좀 더 갈 것 같아. 근데 뭐 안만 가더라도 조정은 있을 텐데 요즘은 조정 없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같이 조정을 기다리다가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죠.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자, 오늘 긴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 저녁 되면은 내가 오후에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밤에도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침에 미리 찍었는데 뭐 너무 장시간 찍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안 봐도 뭐 내가 볼 거기 때문에 안 봐도 관계없고 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 뭐 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내가 지금 흐름을 갖다가 잡아드렸으니까 뭐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투자하는데 매매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